수십 년 동안 철도는 러시아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차르 시대부터 소련, 그리고 오늘날의 러시아 연방에 이르기까지 이 철도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물류 중추였습니다. 러시아 군대에게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전쟁에 보이지 않는 신경망이었습니다. 탱크에서 포병, 탄약에서 병사까지 모든 것이 이 철도를 통해 전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이 전략적 이점은 이제 러시아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한때 제국의 짐을 실었던 이 철도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주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보타주 사슬에서 가장 파괴적인 연결고리는 레닌그라드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9월 14일 오전 2시 30분에 스트로가노보 뮤시킨스카야 교차로에서 큰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선로가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를 달리던 화물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기관차가 전복되었고 15대의 연료 탱크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두운 레닌그라드의 밤이 갑자기 낮으로 변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불길이 하늘로 몇 미터씩 치솟아 오렌지색 커튼처럼 퍼지는 모습이 담겼고 폭발음은 멀리서도 들릴 수 있었습니다. 불길이 너무 커서 소방대원들이 불을 진압하는데 몇 시간 동안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이미지가 러시아 전역에 퍼지면서 군사 물류 분석가들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공격은 단순한 사보타주가 아니라 전선으로 향하는 연료 공급망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레닌그라드 지역 주지사는 초기 성명에서 탱크가 비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보 소식통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폭발의 규모, 열기, 그리고 장시간 지속된 화재는 화물차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진술만으로도 이번 공격이 모스크바에 얼마나 큰 불편을 초래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불안을 촉발한 또 다른 요인은 작전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전문가 분석은 세 가지 중요한 시나리오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소규모의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러시아 영토에 침투하여 목표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작전은 단순한 파괴 행위가 아니라 러시아의 국경 보안과 내부 정보망의 주요 약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장거리 무인 항공기가 사전에 설정된 GPS 좌표로 유도되어 교차로 또는 중요한 다리 구간에 자살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전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러시아의 가장 전략적인 깊이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이 파괴 행위가 우크라이나 정보부에 의해 조정된 러시아 내 파르티잔 그룹에 의해 수행되었을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크렘린 정권과 자국 시민들 간의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푸틴의 최악의 악몽일 것입니다. 그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땅 안에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맞든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선에서 열차가 탈선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고향이라는 크렘린의 이야기 또한 탈선했습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를 약화시키는 일련의 사건들이 몇 주 동안 전개되고 있습니다. 9월 13일 밤 러시아의 전략적 중추인 철도망이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연방 철도 교통은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특히 오렐쿠르스크 선에서 그랬습니다. 말로아르항엘스크와 글라주노프카 사이의 사건들이 이 붕괴의 촉발점이었습니다. 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철도 노동자들이 이 경로를 따라 수상한 지뢰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국가방위군 소속의 공병팀이 현장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지뢰 제거 작업 중에 큰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경비원 2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같은 날 밤 러시아 철도는 많은 화물 열차를 경로에서 우회해야 했습니다. 15대 이상의 열차가 양방향에서 지연되거나 우회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오렐 지역 주지사 안드레이 클리치코프는 이러한 혼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크렘린과 일치하기 위해 그는 사보타주라는 단어 사용을 신중히 피했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에는 화제 이미지가 넘쳐났습니다. 밤을 낮으로 바꾸는 불길을 보여주는 영상은 사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에 대해 점점 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파괴 행위가 전선 뒤의 공급 라인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은 전쟁이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반란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 가장 두드러진 예 중 하나는 러시아 연방의 일부인 카라차이 체르케스 공화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친우크라이나 저항 네트워크인 아테시는 북캅카스의 철도에 있는 중계 캐비닛을 공격하여 신호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르티잔들은 이 노선이 북캅카스의 산업시설에서 로스토프 지역으로 탄약과 차량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번의 사보타주 공격의 영향은 몇 개의 철로를 폭파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결과는 연쇄 반응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가장 큰 군사산업 클러스터 중 하나입니다. 전자전 시스템부터 레이더 광학, 정밀 유도 미사일, 지휘 및 통제 시스템까지 많은 첨단 기술이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이 제품들이 전선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 정차 지점은 보통 모스크바의 군사 물류 센터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노선의 차단은 이러한 귀중한 화물이 우회되거나 중단되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대체 경로는 더 길고 위험했습니다. 지연은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전선에서 HIMARS, 스톰 섀도우 및 기타 장거리 공격에 사용되는 전자 방어 시스템의 예비 부품이 이 지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선에서 저항이 무너질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로로 운반된 화물은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생명선도 같은 선로를 따라 이어졌습니다. 이 회랑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우스트루가와 같은 주요 발트해 항구로 가는 주요 화물 동맥 역할을 합니다. 석유, 석탄, 비료, 금속 및 수많은 다른 원자재가 이 선로를 통해 항구에 도달합니다. 폭발 후 교통이 중단되면서 선적 일정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선박은 항구에서 더 오래 기다려야 했고 채선료가 발생했습니다. 원자재를 기다리던 공장들은 생산을 늦췄습니다. 배송이 지연되었고 외화 유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탈선한 기차는 레닌그라드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로스토프의 공장지대, 심지어 중국으로 확장되는 수출 계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균열은 심리적 영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년간 크렘린은 전쟁이 우크라이나 국경 내에서만 벌어지고 있으며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안전하다고 대중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9월 14일 밤에 이 이야기는 무너졌다. 전쟁은 더 이상 도네츠크, 쿠피안스크, 멜리토폴에만 있지 않았다. 그것은 교회, 역, 뒷마당에서 느껴지는 위협이 되었다. 텔레비전 뉴스의 차가운 언어 대신 사람들은 창문에서 보이는 불길의 열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기구의 약점은 어떻게 그러한 전략적 선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압박은 로스가르디아와 FSB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여 전선을 떠나 후방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수만 명의 인원이 수천 킬로미터의 철도망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국경에서 싸워야 했던 일부 부대가 이제는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사이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크렘린이 최전선에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파괴 행위의 영향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뒤집는 구조적 격변이었습니다. 벨고로드는 러시아의 국경 도시일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하르키우와 수미 전선으로 이어지는 전쟁 회랑의 신경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지도를 보면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 철도 노선이 벨고로드에서 넓어지며 연료, 탄약, 탱크, 인력을 위한 주요 집결지가 됩니다. 러시아의 북부 전선에서의 거의 모든 공격 계획은 이 물류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이제 전선뿐만 아니라 전선으로 가는 길에서도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보부와 특수부대는 이 노선에 대한 포괄적인 파괴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GUR 부대는 지역 파르티잔 그룹과 협력하여 모스크바 벨고로드 철도의 가장 약한 고리를 식별했습니다. 감시되지 않는 교차로, 다리, 전환점, 신호상자 모두 잠재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지점들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신경 말단처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끊어졌을 때 기차가 멈출 뿐만 아니라 전체 군대가 멈췄습니다. 이러한 파괴 행위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 결과는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로에 설치된 단 하나의 폭발 장치로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갑차, 포병 T-72 탱크, 연료 탱크로 구성된 군사 호송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송대는 멈출 뿐만 아니라 적에 노출된 표적이 될 것입니다. 위성 이미지로 식별된 고정 표적은 이제 하이마스 미사일과 FPV 드론의 불가피한 공격 지점이 되었습니다.
기차 노선의 각 방에는 러시아 군대를 도로로 몰아넣어 이 새로운 경로들을 더욱 취약하고 길고 치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레닌그라드에 대한 상징적인 타격, 벨고로드의 군사적 마비, 그리고 카프카스의 내부 반란의 불길이 합쳐질 때 우크라이나의 천재성과 러시아가 빠진 전략적 함정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현대 비대칭 전쟁의 가장 뛰어난 사례 중 하나로 철도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우크라이나는 적의 가장 큰 강점인 광대한 영토와 이를 연결하는 거대한 철도망을 가장 큰 약점으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군사적, 경제적 힘이 몇 배나 되는 적을 상대하면서도 이뤄낸 것입니다. 이 전략의 아름다움은 저비용 행동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몇 킬로그램의 폭발물이나 잘 훈련된 소수의 사보타주 팀이 수십억 달러의 무역을 중단시키고 전체 군대 그룹을 물리적으로 마비시키며 국가의 정신을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모전으로 제한된 자원을 가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이 러시아 참모부를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끔찍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코카서스까지 뻗어 있는 수만 킬로미터의 철도 노선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개 부대와 보안 인력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선에서의 출혈을 막기 위해 이 부대를 우크라이나로 보낼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비용이 막대하다.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병사는 돈바스의 참호를 방어할 수 없는 병사다. 이것은 자원을 소모시키고 우크라이나에게 완전한 주도권을 주며 러시아 지휘부를 끊임없이 반응적이고 방어적으로 만드는 완벽한 전략적 함정이다. 이 철도 전쟁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공격과 완벽한 시너지를 이룬다. 그 결과 러시아의 철강 동맥을 따라 울려 퍼지는 폭발은 단순히 기차를 탈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크렘린의 전쟁 전략과 안정적이고 강력한 러시아라는 푸틴의 신화를 탈선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강점으로 여겨졌던 지리적 깊이와 이를 가로지르는 철도망은 우크라이나의 대담하고 지능적인 전략 앞에서 가장 큰 취약점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먼 평원에서 벌어지는 특별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모스크바에서 카프카스까지 러시아의 심장과 혈관에서 언제 어디서든 폭발할 수 있는 일련의 시한폭탄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생존하려는 의지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능과 대담함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로에서의 폭발은 전선에서 총을 쏘고 연료를 소비하며 승리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잃어가는 러시아 부대가 하나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의 운명은 탱크의 궤도 아래에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를 가로지르는 철로에서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철로에서 들리는 삐걱거리는 소리는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